안녕하세요. TV로 만나는 한방 주치의 윤희정입니다. 최근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장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03년 한양대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요. 서울 경기 지역 7개 대학 학생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응답자의 27%가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장질환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장질환 중에서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누구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생기는 만성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장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한 법인데 현대인을 괴롭히는 장질환, 만성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 해답을 한의학 박사 김준명 원장과 함께 알아보자.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해우수 한의원의 김준명 원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특히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변비에 대해서 많이 호소하셨던 것을 전 주변에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되게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4명에 1명 정도는 변비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재미있는 통계는 2006년도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미국하고 한국 등을 포함한 7개국 나라의 변비 유병률을 조사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미국이 18%, 한국이 한 17%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예. 그 결과에서 재미있는 수치가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김치도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먹기 때문에 변비가 네.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유럽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변비 유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식생활 습관이나 또 생활 습관들이 변비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좀 대변을 잘 시원하게 못 보는 것을 변비라고 알고 있는데 변비, 딱 어떻게 이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변비는 변을 보시기가 힘든 건데요. 네. 정의를 내리자면은 일주일에 변을 보시는 횟수가 2번 미만 정도인 경우, 또 한 번에 보시는 양이 예. 평균적으로 200g 정도를 보는데 35g 정도 이하로 보는 경우, 네. 또 대변이 심하게 딱딱하고 대변을 보실 때 곤란한 경우, 또 변을 보시고 나면은 잔변반이 심하게 남는 경우, 이런 경우 중에서 한 2-3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면 네. 저희가 변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런 증상을 한 3개월 정도 이상 가지고 계시다. 그럼 만성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변비가 생기면 생활하는데 참 불편하잖아요. 예. 좀 뭐 배도 좀 더부룩한 것 같고 늘 소화도 좀 안 되고 이렇게 변비에 걸리면 특별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일단 변비에 걸리면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아랫배의 불쾌감이죠. 네. 하복부에 불쾌감이 오게 되는데요. 팽만감이 생기고 압박감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우측 하복부, 좌측 상복부, 좌측 하복부에 통증이 느끼기도 하고요. 예. 어떤 분들은 대장을 만져보면 복부를 통해서 만져보면 딱딱한 변 덩어리가 네.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변을 보시게 돼도 항상 뒤가 좀 묵직하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느끼시게 되고요. 네. 변비가 심해지시면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요즘 관심이 많이 있으신 비만 쪽의 문제도 관련이 됩니다. 네. 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변비가 심해진 경우에 입냄새라든지 또 몸에서 나는 악취, 우리가 체취 같은 것들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아랫배가 빵빵하고 또 답답하거나 좀 항상 좀 뒤가 묵직하고 좀 개운하지 않은 이런 느낌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변비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어느 정도 좀 다 이해가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입냄새도 날 수 있다. 예.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증상들이 왜 같이 생기는지 좀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예.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변비가 생기셨을 때 비만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 많은 물질들이 섭취가 되고 또 불필요한 물질들은 배설이 돼야 되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불필요한 유해 물질이나 가스들이 몸 안에 녹아들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신진대사 자체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예. 필요한 물질들을 생성하고 또 소모시키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만으로 올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피부의 문제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 피부라고 하는 거는 폐장, 즉 호흡기와 대장이 주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폐장과 대장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대장이 안 좋은 경우에 피부가 탁해지고
또 거뭇거뭇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해 물질들이 몸 안에 독소로 많이 남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피부가 나빠질 수가 있겠죠. 또 구취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취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몸 안에 나쁜 기운, 탁한 기운이 많이 쌓여 있는 건데 네. 변비가 있게 되면 그 변비로 인해서 대장 안에서 많은 악소들, 독소들이 혈액 안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그 혈액으로 녹아든 독소들을 간이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간이 해독할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쌓이고 그것들이 혈액에 녹아 들어갔다가 숨을 쉴 때 혈액과 가스가 교환되면서 냄새로 나오는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뭐 피부도 안 좋아지고 또 더불어서 입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많은 또 여성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변비 때문에 똥배가 생겼어라고 예.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대장, 즉 아랫배 쪽에 많이 뭔가가 뭉쳐 있으면 그것이 예쁜 라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똥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특별히 변비가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단순한 똥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는 복부 비만까지 연관이 되죠. 그래서 예. 특별히 여자들이 똥배에는 변비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복부 비만도 심해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더불어 또 입냄새까지 난다면 이로 인해서 여성분들 특히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변비 도대체 왜 생기는 거죠? 변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제일 문제는 식습관, 또 잘못된 생활 습관, 또 예. 스트레스, 그 밖에 기타 질병들, 또 약물의 복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습관의 문제는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사를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아침 식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오전에 대변을 볼 수 있는 위장 대장 반사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게 대변을 보게 되는 메커니즘인데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질 않죠. 또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 위장과 대장이 어떤 신체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네. 내가 지금 몸 안에 음식물이 들어왔구나. 이제 내보내야지 하는 사인을 주고받지 못하게 되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요즘은 이제 수면을 충분히 못 취하시고 네. 또 운동이 부족하시고 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복부를 자극해 줄 수 있는 복근이 약해지고 네. 또 대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격하고 스트레스하고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민감하죠. 굉장히 네. 민감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대장 운동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장기간 누워 계시거나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도 생기고요.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약간의 변비가 생겼을 때 본인의 노력 없이 그냥 단순하게 쉽게 약물에만 의존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변비가 악순환을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빠지게 되죠. 이런 네. 것들이 변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궁금한 게요. 예. 혹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급하게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특히 예. 현대인들은 바빠가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혹시 이게 바로 이 변비로 발전할 수 있는지. 잘 궁금하거든요.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대변을 보고자 하는 배변 욕구가 생겼을 때 그 욕구를 참게 되면 처음 한두 번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예.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스스로 대장이 배변 사인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네. 내가 대변이 마려운데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 리듬이 깨지죠. 네. 결국은 배변을 볼 수 있는 욕구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참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 대개의 경우는 화장실에 가셨다가도 네. 한참 기다리시다 보면 배변 욕구가 없어지는데요. 예. 그럴 때도 꼭 화장실을 들어가셔서 변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변비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만성적인 변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한테는 갑작스럽게 좀 변비가 생겼지만 또 괜찮아졌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변비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허약형 변비, 네. 실체형 변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약형 변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완성 변비라고도 하는데요. 음식물의 섭취가 적으신 분들,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네. 또 위 하수나 대장 운동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주로 생기는 건데요. 네. 장기간에 걸쳐서 변을 못 보셔도 특별히 변이를 느끼질 못합니다. 또 변을 보고 싶은 욕구도 없고 통증도 없고 이런 분들은 대장 운동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 변도 딱딱하게 굳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다지 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질 않죠. 이런 분들은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나 허약한 분들에게 생기는 거고요. 네. 실체형 변비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갑작스럽게 생긴 변비.
예. 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스트레스나 또 우리가 많은 폭식, 과식, 불규칙한 식사, 또 음주 문화 네. 이런 게 기인이 돼서 생기는 변비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1, 2일, 3, 4일 안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이 경우도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기체 변비, 기울 변비, 식적 변비, 열성 변비 이런 분류로 포함이 되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만성적으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관장약이나 변비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로 계속 의존할 경우에는 예. 악순환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대장이 변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대장 안에 변이 형성이 되고 그 변이 형성이 된 후에 대장에 압박을 가해서 그 압력을 감지해서 대변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변비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대장 안에 덩어리가 많이 생기고 압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죠. 네. 그러다 보면 대장이 적정한 압력을 감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답답해서 변비약을 쓰시게 되죠. 네. 그러는 경우에 변비약을 쓰셔서 변을 보게 되고 그것이 습관화돼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대장 자체가 스스로 보려고 하는 욕구가 없어집니다. 그럼 변비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또 다시 변비약을 드셔야 되고 그러면 다시 변비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한번 접어들면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네, TV로 만나는 한방 주치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해우소 한의원의 김준명 원장과 함께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한방건강TV 홈페이지 www.한방.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변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변비 이것이 궁금하다 OX 시간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변비 이것이 궁금하다 OX. 많이 먹는 사람은 변비가 없다. 어떻습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적게 드시는 분은 변비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걸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폭식을 하시거나 뭐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를 하시면서 양을 많이 드시는 분은 결코 변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우리가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드셔야 변비에 해당이 되는 거지. 네. 일정 음식을 편식하신다든지 갑자기 고기만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로 양을 드셔봐야 그거는 변비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식사량이 유지가 돼야 변이 나오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변비 이것이 궁금하다 OX 두 번째 문항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문항은 식이섬유와 수분으로 만성 변비를 치료한다. 어떻습니까? 네. 이 질문 역시 일정 부분에 해당해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식이섬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변의 양을 늘려주고 또 대변이 나오는 대변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대변의 양상, 즉 딱딱한 붓기를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예. 식이섬유는 변비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변비 환자에게는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군요. 그렇죠. 이런 네.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실체형 변비 같은 경우 실제 안에 변은 많이 형성이 되고 변의 질도 괜찮지만 대장 운동 자체가 경련을 한다든지 긴장도가 심해서 밀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식이섬유를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시면 오히려 더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죠. 식이섬유도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군요. 네. 네, 변비 이것이 궁금하다 OX 마지막 문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비 치료를 위해서는 무조건 운동량을 늘려라.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대장, 아랫배 쪽에 복부 근육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변을 보러 가셨을 때 대변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네. 또 이런 복부 쪽에 근육에 힘이 있어야 대장 근육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량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변이 나오는 게 꼭 복부의 근육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넘어선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죠. 네.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는 운동 정도만 하셔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운동과 함께 원인을 찾아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모두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치료법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치료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검사죠. 그래서 저희가 검사 과정을 자료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신 다음에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가져오는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 두 가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선 우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환자의 병력이나 생활 습관을 살피는 문진. 위쪽으로 열이 좀 쓰는데 몸이 아래가 차게 자궁 쪽, 신장 쪽이 많이 문진에 이어 맵진을 실시하는데 오장육부의 허하실을 살핀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검사는 체성분 검사. 그렇다면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에 있어 체성분 검사는 왜 필요한 것일까?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상 환자에게 체성분 검사를 하는 이유는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장이긴 하지만 신체의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양 상태가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 대장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영양 상태, 또 수분 대사, 신체의 밸런스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현재 신체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스트레스 검사도 실시한다. 자율신경이란 우리 몸에서 우리의 의지로 행해지지 않은 모든 기능들을 조절하는 신경으로 숨을 쉬고 배설을 하는 등 생명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지배하게 된다. 대장의 기능은 자율신경계의 흐름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되는데요. 변비 환자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거나 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 자체의 균형이 많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부교감신경계는 정상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교감신경계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은 교감신경계가 6, 부교감신경계가 4 정도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자체도 굉장히 정상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로도를 보는 것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엔 피로도도 정상치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런 환자는 대장 기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민성 대장 증상 내지는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만성 피로까지 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를 위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것은 체열진단 검사이다. 체열진단 검사는 몸의 체열을 측정하는 검사로 특정 부위의 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것은 통증이나 병소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좌우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면 양쪽 중에 최소 한 곳은 질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체열진단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분들 중에서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몸의 한과 열, 즉 한열의 차이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특징적으로 몸이 차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특징적으로 몸이 뜨겁기도 한데요. 이것이 또 부분으로 뜨겁냐, 전체적인 뜨겁냐를 봐야 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복부 쪽에 파란 색깔의 음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부 쪽에 차가운 기운이 뭉쳐 있다는 것인데요. 이 환자분도 변비가 상당히 오래된 분이었고요. 이렇게 복부의 차가운 기운 때문에 소화불량도 일어나시고 변비가 많이 딱딱하고 한방적으로 볼 때 한성 변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환자분들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열 진단이 중요한데요. 이 체열 진단을 통해서 한열을 구별하고 허실을 구별해서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상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검사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비만을 좀 개선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방 치료의 중점은 이제 한약에 있죠. 한약 예. 치료와 더불어서 또 침 치료, 뜸 치료, 그리고 이제 장 해독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네. 또 몸이 차냐, 덥냐, 약하냐, 실하냐 이런 원인의 분류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치료 화면을 자료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살펴보시죠.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 치료이다. 장을 부드럽게 해 배변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주요 약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변비를 치료하는 약에 있어서는 크게 사하제와 이기제, 또 보기제, 윤제 이렇게 약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변비 환자에게 사하제를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환자의 대장의 기능을 소통시켜주는 이기제와 또 건조하게 말라있는 환자분들의 대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윤제를 쓰게 되는데요. 부자, 육종용, 오약, 진피, 어성초 등의 약재가 있는데요. 향부자와 오약, 진피는 대표적인 이기제입니다. 이기제라는 것은 몸 안에서 기운의 소통을 촉진시켜주고 부드럽게 내보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런 약재들은 주로 기체변비나 실증변비, 경련성 변비 환자들 같은 경우에 대장의 운동이 너무 지나치게 항진되거나 내지는 충분한 운동 능력이 안 되는 환자분들에게 사용하게 되고요. 육종용이라고 하는 약재는 윤제 중에 대표적인 약재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변이 많이 말라있는, 딱딱하게 말라있는 노인성 변비나 젊은 사람에게서 대변이 딱딱한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이런 약재들이 같이 포함돼서 청장환이라고 하는 약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청장환은 단순한 변비약이거나 설사약은 아니고 변비에도 사용하고 설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인데 일종의 장기능 개선제입니다. 장의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대변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하제를 썼을 때 설사를 한다든지 지사제를 썼을 때 변이 막히는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한약 치료 외에 보조적인 치료로 함께 사용하는 것은 뜸과 침 치료이다. 먼저 뜸 치료는 복부에 열기를 가해 뇌신경세포들을 깨우고 재정비시켜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줌으로써 인체의 자연 생명력을 발동시키게 된다. 뜸은 복부에 온열작용을 해주는 건데요. 뜸 자체가 옛날부터 일침이구 삼약이라고 해서 침 다음으로 가장 효과가 빠르고 시술이 간편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복부가 냉한 환자분인 경우는 이 뜸을 양기를 올려줄 수 있는 혈자리의 뜸으로 인해서 복부의 전체적인 온기가 올라가고요. 대장과 장부의 기능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특히나 복부 쪽에 차가운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뜸 치료가 훨씬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환자분에 따라서는 뜸 치료의 횟수를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장 해독을 한 이후에는 특히나 대장의 기능을 따뜻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뜸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소화기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중환 부위에 뜸 치료를 떠서 소화 기능을 촉진을 시켜주고요. 배꼽 신골혈과 관원혈에 뜸을 뜨게 됨으로 해서 하초의 전반적인 냉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혈에 뜸을 뜨게 됩니다. 침 치료 또한 몸의 경혈을 자극해 장의 기능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아까 보신 배가 굉장히 차가웠던 한성 변비에 해당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경우에 복부의 경혈에 침을 자극해서 이분의 대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복부 관원혈에 침을 놓게 돼서요. 전체적인 하초 부위에 기운을 소통시켜주게 되고요. 양쪽 위경과 대장경, 또 복부에 있는 복모혈을 자극해서 대장 기능을 소통시켜주게 됩니다. 이분은 또한 아까 소화장애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중환혈을 자침을 통해서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비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를 같이 하게 되죠. 전침기는 침을 놓은 경혈 자리에 전기 자극을 줘서 전기 자체가 근육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요. 또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복부의 경혈에 자극을 좀 더 강력하게 주는 겁니다. 침 치료만으로 모든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니다.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를 위해선 장 해독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만성 변비의 원인인 숙변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치료 방법이다. 장 해독을 받으려면 3, 4일 전부터 다양한 과일과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에 튀겨진 음식물, 육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해독 2-3시간 전부턴 아예 음식물을 삼가한 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장해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변비나 과민성 대장으로 인해서 예민해져 있는 장의 상태를 좋아지게 하고요. 또 변비로 인해서 생겨있는 가스라든지 비정상적인 세균들을 청소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장의 기능을 정화시켜주고 해독을 해주는 과정인데요. 장해독의 과정은 이런 한약액을 사용해서 대장에 한약액을 주입해서 대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해독작용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깨끗한 물을 대장 안에 주입을 시켜서 대장의 환경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간혹 가다가 때에 따라서는 차콜이나 커피 관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장이 해독이 되고 청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해독 정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료 방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치료 사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분은 여성분이시네요. 예, 28세 여성분이신데요. 네. 증상은 대변이 매우 딱딱하고 대변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보셨고요. 복통이 심하시고 예. 갈증도 심하시고 전체적으로 몸은 덥고 가슴은 열이 나는데 손발은 차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예. 사진에 보시는 이 체열 진단 검사 사진인데요. 좌측 사진을 보시면 빨갛게 음영이 보이고 계십니다. 네. 이분은 몸에 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몸에 체관, 특히 몸통 부위로 열이 뭉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많으신 분이 장관에 열이 쌓이다 보니까 변이 딱딱하게 굳고 열도 나고 입도 마르고 이렇게 되는 열성 변비, 실증형 변비가 되겠습니다. 예. 치료를 한 후의 사진을 보시면 예. 빨갛던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색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완화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손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는 손이 잘 음영이 안 보이시던 것이 손의 음영도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몸 가운데 쪽으로 너무 열이 뭉치다 보니까 오히려 손발은 차지는 경향이 생겼던 예. 것이 안에 열을 풀어주니까 손발까지 따뜻해지는 경향으로 돌아오신 거죠. 네. 이분은 이제 침 치료를 일단 병행하시면서요. 네. 일단 대장에 열이 너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장해독을 통해서 대장의 열을 풀어드리고요. 한약 자체도 전체적인 열감을 풀어드리고 뭉쳐있는 열을 흐트러뜨리는 한약을 쓰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치료하신 후에 네. 대변도 부드러워지시고 갈증도 많이 사라지시고 상열감도 사라지신 치료가 잘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치료 사례 보겠습니다. 이분 역시 여성분이신데요. 네. 예, 역시 변비 환자분들은 여성분이 많아서요. 예. 이분은 35세 여성분이시고요. 이분 역시 변비가 심하셨는데 5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이분의 특징은 특별히 변이를 느끼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배가 차고 예. 찬 음료수나 찬 물만 드셔도 배가 아프신 분입니다. 네. 이분 역시 체열 진단 사진을 보시면 좌측 사진에 배 쪽을 보시면 파란 음영이 보이세요. 예. 이거는 여기에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뭉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분과는 좀 반대적인 정반대의 상황이네요. 상황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뭉쳐 있는 한성 변비 이렇게 됩니다. 네. 이완성 변비에 해당이 되시고요. 이런 분은 치료 역시 앞에 보여드린 분과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특히 복부 쪽에 네. 따뜻한 기운을 넣어드릴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분은 장해독 외에도 왕뜸요법, 또 네. 마사지, 한방, 팩, 또 한약 치료를 병행을 하셨죠. 예. 약 4주간 치료하신 결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시고 네. 본인이 이후에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은 대변을 잘 보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체열 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개선된 모습을 그렇죠. 직접 확인하실 수 네.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100% 모든 사람이 다 정확하게 치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요. 예. 꼼꼼하게 또 세세하게 각 환자의 스타일에 맞게 진료를 하고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치료율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로 변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 변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서요. 한의원을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그때 우연히 여기 이 한의원을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이제 여기 오니까 청송 프로그램이라는 게 변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뭐 장해독도 하고요. 여기 있던 환도 좀 복용을 했고요. 뭐 뜸도 하고 침도 맞고 좀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 복용한 뒤로는 화장실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좀 속에 더부룩한 것도 많이 빠지고요. 이제 뭐 가스 같은 것도 좀 많이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제거가 된 것 같고 몸도 좀 많이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변비로 인해서 약간 생리통 같은 그런 증상도 있던 것이 좀 많이 이런 해독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무래도 좀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비의 원인인 잘못된 식습관이나 그리고 생활 습관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쾌변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평상시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예. 방법들인데요. 첫째는 아침은 꼭 거르지 말고 드셔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 신호가 오면 대변을 보시고 싶은 신호가 왔을 때는 참지 말고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는 거. 네. 물을 많이 드시라는 것. 또 많이 걷고 운동을 하시라는 것. 네.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시는 것. 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 보통 5분 정도 이상의 시간은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건 좋지가 않고요. 네. 야채와 과일 같은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마음도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갖는 자세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한 30% 이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TV로 만나는 한방주치, 오늘은 이 시간에 해우소 한의원의 김준명 원장과 함께 이처럼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한방건강TV 홈페이지 www.한방.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차례인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충 제목으로부터는, 이름으로부터는 좀 알 것 같은데 어떤 네. 질환인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특별한 질병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검사를 통해서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복통이나 또 대변의 변화, 변비 혹은 설사가 동반되는 이런 일련의 증후군을 말합니다. 네. 이 자체가 심각한 질환은 아니고 생명에 위험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길게는 수십 년 이상 지속이 될 수도 있는 질환이죠. 특별하게 뭐 배는 늘 아픈데 막상 병원 가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렇죠. 이런 분들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어떤 네. 분은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이 없고 하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복통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변을 보고 싶거나 아랫배가 사르르 아프거나 하는 복통을 볼 수가 있고요. 대변의 양상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물 같은 설사를 계속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갑자기 변비였다가 또 며칠은 설사였다가 이런 속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쉽게 배가 부르고 금방 포만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만 먹어도요. 예, 소화장애가 오고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대변을 보고 나서 후중감이라고 하죠. 뒤가 좀 묵직하고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또 심한 분들은 대변을 보실 때 네.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아주 만성적인 피로도 생기고 몸 자체가 컨디션이 다운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치료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변비와 마찬가지로 과민성 대장 증상도 원인을 네.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크게 보면 원인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몸이 차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입맛도 없는 이런 분에 해당되는 건데 한의학적으로 볼 때 비신허설, 그래서 비장과 신장의 기운이 약해서 생기는 설사, 또 허설 이렇게 예. 부르고요. 배가 차서 나타나는 허한복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추위도 많이 타시고 또 특징적인 게 차가운 음식을 드시거나 찬물을 드시면 배가 사르르 아프고 소화도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예, 이런 네. 분들은 치료의 포인트는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장과 신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치료가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신 허설과는 좀 반대되는 건데요. 너무 많이 드시고 또 식사를 잘못하시고 네. 불규칙하게 하시고 생기는 그런 증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적설 내지는 식적복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고 폭식을 하시거나 과식을 하시거나 네.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뭐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 고량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음식들을 좀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도 생기는 증상이죠. 네. 이런 분들은 치료의 포인트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보다는 뭉쳐 있는 물체되어 있는 그 소화가 안 된 부분을 풀어주는
식적을 풀어주는 소도지제를 사용합니다. 네. 소도지제를 사용해서 비와 대장의 기운을 건전하게 튼튼하게 바꿔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요즘 우리 술 드시면은 아버님들. 다음날 설사하시고 입맛 없으신 분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설, 습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알코올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술 드시고 나서 다음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경우, 네. 이런 분에 해당되고요. 이 경우는 치료의 포인트 역시 술독을 풀어주는, 주독을 풀어주는 해주 예.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상, 네. 이게 기설, 기체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네. 경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인자를 풀어줄 수 있는 심리적인 요법과 또 침치료, 한약치료를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컨디션을 잡아주는 치료가 들어가게 되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치료 케이스 가운데에서 비교적 좀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이분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50세 예. 여성분이신데요. 증상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20, 30년 이상을 고생하신 분이신데요. 네. 항상 만성적인 설사가 있으시고요. 예. 소화가 안 되고 쉬를 많이 타시고 또 몸이 잘 붓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나른한 그런 증상을 네.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 역시 체열 진단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몸에 파란 색깔의 예. 사진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몸이 차면서 또 체격도 뚱뚱하시고 잘 붓는다는 것은 몸에 또 습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한습이라고 부릅니다. 차란자, 습기할 때 습자를 써서 이런 분들이 찬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예. 이분들의 치료는 온양화중이라고 해서요.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면서 가운데 중자, 비위 기능을 이롭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들어가는 약들도 따뜻한 약재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네. 이분 역시 양기를 올리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치료를 하게 됐고요. 12주 정도 치료하신 결과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차갑게 파랗게 보였던 음영들이 이제 따뜻한 기운들, 노란색과 연두색, 빨간색으로 네. 넘어가는 그런 치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치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좀 젊은 분인데요. 예, 32세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특징적인 증상이 음식만 드시면 바로 화장실 가시게 되고요. 아. 예. 또 약간 차가운 음식이나 예. 여름철에 팥빙수 같은 것만 드시면 바로 화장실 가시고 대변 양상이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대변이 나오시는 증상이 일상생활 있으셨죠. 자체가 좀 힘드셨겠네요. 이분은 굉장히 힘드셨죠. 예. 뭐 차가운 음료수도 한 잔 못 드시니까. 이분도 치료 결과를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아랫배 쪽에 파랗게 굉장히 파란색으로 진하게 색깔이 나오는데요. 네. 이분은 대장하고 위장 쪽에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앞서 보신 분은 전체적으로 몸에 양기가 떨어지신 예. 분이지만 이분은 특징적으로 거기에 차가운 기운이 뭉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차가운 기운을 풀어드리는 치료가 들어가고요. 특별히 비장하고 대장 쪽에 양기를 끌어올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분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왕뜸, 또 한방팩, 이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돼서요. 8주 정도 치료하고 나신 후의 사진은 아까 굉장히 파랗던 차가운 음영들이 정상적인 체형으로 돌아오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를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예전에는 굉장히 장이 많이 불편해서요. 이렇게 저녁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을 때는 허리 통증이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침 맞고 장 세척하고요. 확 먹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요. 지금은 굉장히 장이 많이 편안해짐을 느껴서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가 무척 심해서 좋다는 건 다 복용해봤지만 단기간만 효과를 받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변비 때문에 살은 계속 찌고 배는 계속 부풀어 오르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좋다는 건 다 먹어봤지만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해서 조심스러워지는데요. 한방으로 치료하면 괜찮을까요? 네, 이분의 증상을 봤을 때요. 특징적인 게 단기간만 효과를 봤다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단기간적인 효과를 보셨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복용하신 약 자체가 자극성 하제, 즉 대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대장에 자극을 줘서 변을 보게 하는 그런 약제를 사용했을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간 효과를 보시는 동안에 본인의 습관이 개선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좀 있고요. 네. 살이 계속 찌고 배는 부풀어 오른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체질적인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잘 붓고 또 살이 자꾸 찐다는 얘기는 우리 네. 몸에서 기운의 소통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할 때 통리이변이라고 해서요. 가운데에서 몸의 기운을 상하로 잘 통하게 해주고요. 소변과 대변을 시원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치료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단기간에 자극성 화제를 쓰신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고 네. 그걸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으신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적어도 한 2-3달에 걸쳐서 꾸준한 치료와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치료는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다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변비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특별한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한 질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습관을 잘 지키시고 생활 개선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대로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을 하시고 큰 불편이 있으실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결코 함부로 민간요법이나 집에서 자가요법을 하시는 것은 위험하니까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TV로 만나는 한방주치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해우소 한의원의 김준명 원장과 함께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V로 만나는 한방주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아직까지 미처 풀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는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